자네 그 쓰레기통 비우는 거 나중에 하고 저리 좀 비켜. 지금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경비가 눈치 없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 살면서 참 많이 듣지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기 낡은 경비복 속에 천재적인 두뇌를 숨기고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거만한 엘리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달구, 올해로 68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제우스 투자증권 건물에서 야간 경비를 서고 있지요. 3년째 이 건물 지하 2층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이면 남들이 버린 경제신문을 주워 읽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박씨라고 부릅니다. 투명 인간 취급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30년 전 월스트리트에서 전설로 불리던 동양의 수학 천재였다는 사실을요. 아내의 병환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귀국해 병원비를 대느라 전 재산을 썼고 아내가 떠난 후에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이 일을 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건은 며칠 전 100년 만에 폭염이 예고된 날 터졌습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기 직전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서 받아온 인공지능 예측 프로그램이 먹통입니다. 서버가 다운됐어요. 최연소 팀장이라는 엘리트 강민우 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회사 운명이 걸린 5천억 규모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예측 데이터가 없으면 회사는 눈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꼴이었으니까요. 뭐라고? 백업 시스템은 당장 복구해. 지금 복구 못하면 우리 다 죽어. 강 팀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IT 팀원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화벨은 미친 듯이 울리고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창만 떴지요. 저는 묵묵히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판에 적힌 그들의 수식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쯧쯧 저러니 오류가 나지. 기후 변수를 10년 전 데이터로 넣었구만. 저도 모르게 혀를 찼나 봅니다. 강 팀장이 날카롭게 저를 쏘아보더군요. 경비 아저씨,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혀를 차요? 청소 다 했으면 빨리 나가요. 평소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대로 두면 직원들 월급은커녕 퇴직금도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저 젊은 친구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볼 수는 없었지요. 거기 세 번째 줄 변수 말일세. 제가 툭 던졌습니다. 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줄 기후 변수? 그거 0.85가 아니라 1.2로 바꿔야 해. 지금 엘니뇨 현상이 30년 전이랑 똑같거든. 그 값을 넣어야 프로그램이 돌아갈 걸세.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팀장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군요. 아, 아저씨, 지금 노망 나셨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훈수예요? 나가시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신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회사의 창업주이자 유일하게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던 분이었죠. 잠깐, 강 팀장, 박씨 말대로 해봐. 회장님, 겨우 경비 말을 듣고 수천억을 베팅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방법 있어? 프로그램 복구하려면 30분 걸린다며. 장 시작은 5분 남았어. 믿져야 본전 아닌가. 강 팀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변수 1.15 수정, 엔터. 다들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로딩바가 돌아가고 1초, 2초, 띠링 마이너스, 시스템 정상 가동, 예측 성공 확률 98%. 이게 왜 되지?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스템이 내놓은 예측 결과는 강력 매수. 강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시 장 마감. 제우스 투자증권은
그날 하루에만 200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적이었죠.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뒤덮일 때 저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신 회장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 선생, 아니 박달구 씨,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숫자를 좀 좋아하는 늙은이입니다. 신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내기 하나 합시다. 우리 회사 고문으로 들어오세요. 연봉은 강 팀장의 3배, 아니 5배들이지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우리 회사를 위협하는 경쟁사 타이탄의 공격을 막아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강 팀장의 그 거만했던 눈빛, 그리고 저를 믿어준 회장님의 간절한 눈빛이 교차하더군요.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경비복 입고 출근하겠습니다. 양복은 불편해서요. 그렇게 저는 경비실이 아닌 고문실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장은 여전히 회색 경비복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직원, 그것도 임원급 고문이 되었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강 팀장은 저를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운 좋게 한번 맞춘 거 가지고 우쭐대지 마세요. 여긴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여의도입니다. 감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회의 시간마다 그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이번 바이오 주식 PER이 어떻고 EBITDA가 어떻고. 저는 믹스커피를 휘휘 저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마디 했지요. 강 팀장, 자네 구두굽이 많이 달았구먼. 네, 갑자기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현장에 안 나가본다는 소리야. 그 바이오 회사 재무제표는 멀쩡해 보이지? 내가 어제 새벽 순찰 돌다가 그 회사 공장 앞을 지나갔는데 말이야. 폐수 처리장이 멈춰 있더군.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증거야. 장부만 보고 투자하면 쪽박차네. 제 말은 적중했습니다. 사흘 뒤 그 바이오 회사의 분식회계 뉴스가 터졌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미리 매도 사인을 보낸 제 덕분에 회사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죠.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아니라 박 고문님이라고 부르는 직원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쟁사 타이탄이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주 정보를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밤마다 CCTV를 돌려보는 대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경비 생활 3년이면 쓰레기만 봐도 그 사람이 오늘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임원 전용 파쇄기에 갈려있는 종이 조각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저는 그 조각들 사이에서 특이한 패턴을 읽어냈습니다. 중국어, 그리고 날짜. 저는 조각들을 밤새 맞췄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완성된 문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각 관련 비밀 합의서였죠. 그런데 그 밑에 찍힌 도장, 바로 강 팀장이 아니라 회장님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최 전무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타이탄 측 인수단이 들이닥쳐 회사를 헐값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었죠. 최 전무는 짐짓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매각하지 않으면 부도가 납니다. 도장을 찍으시죠. 신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넘어간 듯했죠. 그때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믹스커피, 다른 한 손에는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종이 한 장을 들고요. 이봐요, 최 전무, 자네는 다 좋은데 마무리가 허술해. 박 고문,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옵니까? 최 전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자네가 어제 파쇄안이면 합의서 아닌가? 타이탄한테 뒷돈 30억 받고
회사 넘기기로 한 거 회의실이 뒤집어졌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이게 무슨 증거 있어? 이 늙은이가 미쳤나? 증거, 자네 차명 계좌 내역. 여기 있네. 어제 자네가 버린 영수증 뒤에 계좌번호를 메모해 놨더군. 경비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자네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니까. 경찰이 들이닥쳤고 최 전무는 연행되었습니다. 타이탄 측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죠. 회사는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 정원에서 회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박 고문, 아니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밥값은 해야죠. 그런데 회장님, 저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번엔 진짜 양복이라도 맞춰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회사 경비원들, 청소 여사님들 휴게실 좀 넓혀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나이 먹었다고 퇴물 취급받는 사람들 다시 일할 수 있게 시니어 인턴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늙은 말도 지혜는 있다는 걸. 회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우스 투자증권의 고문입니다. 하지만 제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지하 2층 경비실, 그곳이 제 집무실이지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아침마다 강 팀장이 제게 모닝커피를 타온다는 겁니다. 고문님, 오늘 미국 시장 전망 좀 봐주세요. 허허, 자네 구두나 좀 닦게. 구두가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해지는 법이야. 그리고 우리 회사엔 새로운 풍경이 생겼습니다. 머리 희끗한 노신사가 젊은 사원에게 엑셀을 배우고 젊은 사원은 노신사에게 거래처 접대 노하우를 배웁니다. 세상은 빠르고 화려한 것만 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낡고 느린 것 속에 진짜 보석이 숨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쓰레기통 속에서 회사의 운명을 건진 저 박달구처럼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밤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투명 인간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건요. 혹시 아나요? 그분이 세상을 구할 영웅일지.